이번 대회는 UFC 온 ESPN 30 대회였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에드슨 바르보자와 기가 치카제의 패더급 랭킹전이자 최상위 키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참고로 패더급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4위로 랭크되어 있는 체급이고, 치카제와 바르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정찬성과 붙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 MMA 팬들의 이목도 끄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목을 끈 만큼 재미있는 경기 내용과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경기를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패더급 상황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에드슨 바르보자는 나이 35, 키 180, 리치 190이고 패더급 랭킹 9위입니다. 상대인 기가 치카제는 나이 33, 키 183, 리치 188이고 패더급 랭킹 10위입니다. 양 선수 모두 키커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들이고 플레이 스타일이 화끈한 파이터들인지라 경기 내용과 결과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었죠. 양 선수 키커답게 원거리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르보자는 평소처럼 원거리에서 무에타이 스탠스로 서 있었고, 치카제는 스탠스를 좌우로 스위칭해가면서 양발로 무거운 킥을 차는 아메리칸 킥복서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소속팀인 킹스 MMA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원거리에서 킥 견제를 하다가 먼저 맞춘 쪽은 바르보자였습니다. 1라운드 중반쯤 바르보자의 바디킥이 명중했고, 치카제는 양팔을 올려 보이면서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쓴웃음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데미지가 들어간 장면이었죠. 그러나 곧바로 치카제는 헤드킥을 2번 차서 가드를 올려놓고는 이번에는 치카제의 바디킥과 후속 펀치가 적중하게 되면서 바르보자가 데미지를 입는 장면이 나왔고, 바르보자는 남은 시간 동안 데미지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딜 교환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1라운드는 바르보자가 손해를 본 라운드였죠. 그래서 2라운드에 바르보자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1라운드 때처럼 킥거리에서 숫싸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밀고 들어가면서 펀치거리에서의 싸움 비중을 늘렸습니다. 2라운드 초반에는 치카제의 견제킥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가 했지만 중후반에 터진 바르보자의 카프킥과 바디샷으로 인하여 흐름이 바뀌더니 마침 이 시점에 치카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바디 데미지가 꽤나 심각했는지 밀고 들어오는 바르보자에게 끊어주는 카운터를 날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스텝으로 빠지면서 킥거리를 잡으려는 움직임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1라운드에서 바르보자가 데미지를 입고 회복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도는 움직임과 비슷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2라운드는 바르보자가 가져간 라운드였습니다. 이어진 3라운드에는 치카제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아무래도 2라운드 종료 직후 남은 체력이나 데미지 때문에 경기를 길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 기회를 보다가 기습하는 작전을 택했습니다. 펀치를 페이크로 주면서 동시에 니킥을 바디에 명중시켰고, 이어서 스트레이트를 바르보자의 앞면에 맞췄는데 이 장면에서 바르보자가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나름대로 스탠딩과 그라운드에서 회복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치카제의 후속 펀치들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서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다운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양 선수 모두 잘하는 거리에서 싸웠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과 전술이 빛났지만 치카제의 내구력과 승부수를 띄운 타이밍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치카제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고, 만일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더라면 치카제의 체력이 방전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정도로 한 끗 차이 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와 직전 경기를 보면서 느낀 치카제의 장점은 스위칭 스탠스를 통해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언제든지 다각도로 무거운 킥들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서 치카제의 약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스완슨전은 너무 빨리 끝나서 티가 나지 않았었지만 상대가 펀치를 치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대부분의 키커들은 스텝으로 빠져나오는 옵션과 카운터 펀치 옵션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치카제의 경우에는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 카운터 펀치 옵션이 없이 그냥 빠지는 움직임만 주더라고요. 간헐적으로 플라잉 니킥을 내긴 했지만 경기 내내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플러나 복싱 베이스의 펀처들과 싸우게 된다면 킥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챔피언십 레벨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치카제는 계속해서 5라운드 시합을 소화해야 되는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경우에는 바르보자도 원거리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을 해가면서 수싸움을 하는 페이스로 진행되었지만, 스탠딩과 그래플링을 오가면서 빠른 페이스로 싸우는 선수들과 붙게 된다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3라운드의 승부수가 먹히지 않았더라면 방전되면서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패더급 상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볼카노프스키와 랭킹 2위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경기가 9월 26일 UFC 266의 메인 이벤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랭킹 1위인 맥스 할로웨이와 3위인 야비르 로드리게즈의 경기가 11월 14일 대회 메인 이벤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의 승자가 차기 타이틀샷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랭킹 4위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은 6월에 데니게에게 승리했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위 랭커와 붙기보다는 기다리겠다고 선언했죠. 5위인 켈빈 케이터는 할로웨이에게 완봉패를 당한 이후에 아직도 복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6위인 아놀드 앨런은 올해 4월에 소디크 유서프에게 승리하여 8연승에 성공한 이후 아직 경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7위인 조시 에멧은 장기 부상 중에 있고 8위인 댄 이게는 좀비에게 패배하고 나서 2달밖에 되지 않았죠. 즉 챔피언부터 3위까지 모두 경기가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5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들이 좀비를 콜아웃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위인 바르보자와 10위인 치카제가 붙어서 치카제가 화끈한 경기 내용으로 3라운드 TKO 승리를 거둔 건데요. 향후 치카제가 몇 위의 랭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8연승 중인 아놀드 앨런은 판정머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앨런보다 실질적인 대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앨런이 잉글랜드 국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요. 치카제는 경기 직후 승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켄셜비가 경기 전에 타이틀샷까지 한두 경기 정도 남았다고 말을 했다. 오늘 내가 바르보자를 피니쉬 시켰기 때문에 한 경기 남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타이틀전 내 대체 선수로 되기에도 좋고 사실상 체급을 이끌고 있는 할로웨이와 붙어도 좋다. 이 내용은 6월에 정찬성이 데니게에게 승리하고 나서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인터뷰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MMA 팬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비가 굳이 왜 하위 랭커랑 해야 되는 하위 랭커인 치카제와 경기에서 얻을 것이 뭐가 있는데 랭킹은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타이틀샷의 명분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랭킹보다 최근 기세와 승리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가 치카제는 현재 7연승에 3연속 KO 승리이고 켄셜비가 치카제에게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FC가 만일 치카제와의 경기를 정찬성에게 제안했는데 하위 랭커라는 이유로 이 오퍼를 거절해버린다면 피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케이터나 앨런을 붙여버린 다음에 이 경기에서마저도 치카제가 피니시 승리를 거두어버린다면 5위권의 선수에게 승리했으니 치카제에게 타이틀샷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찬성의 입장에서 싫어도 붙어야만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협상이라도 잘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치카제에게 승리할 경우 타이틀샷 보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정찬성은 6경기 계약 중에 4경기를 치른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치카제와의 경기 전에 계약을 다시 해서 금전적인 대우라도 더 좋게 받았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정도는 통과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타이틀전이 미뤄졌기 때문이죠. 만일 원래 예정대로 올해 3월에 패더급 타이틀전이 이루어졌더라면 할로웨이가 이번 하반기에 타이틀전을 치르고 나머지 최상위 랭커끼리 경쟁해서 승자가 타이틀샷을 받는 구도가 나오는 건데 다빗의 수술로 인한 이탈과 간제비의 존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정찬성의 입지가 요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기가 치카제와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위 랭커라고 해서 치카제와의 오퍼를 괜히 거부했다가 치카제가 좀비 패싱을 해버리고 타이틀샷으로 직행하는 상황이 현재 나올 수 있는 상황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또 지나게 되고 결국 또다시 누군가와 붙어야 할 테니까요. 기가 치카제는 이번 대회에서 분명히 경기력이 좋았고 화력이 무시무시했지만 약점 또한 어느 정도 노출한 경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일 피할 수 없는 경기 오퍼를 받게 된다면 차라리 협상을 통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경기에서 승리해서 서열을 정리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고의 상황은 11월 대회에서 로드리게즈가 이탈해버리고 맥스 할로웨이와 경기가 잡히는 상황이겠지만요. 앞으로 패더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